부안 노을바라기 전망대가 지어진 지 4년 만에 녹이 쓸어 보수에 들어갑니다. 보수 계획도 없이 방치하다 혈세만 쏟아붓게 됐습니다. 전북 지역 사립유치원 학급당 정원이 공립보다 많아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대 9명이나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창군 무장면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아 7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손주들을 어린이집으로 데려다주는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이 지역 봉사단체와 추석맞이 마음 나눔 꾸러미를 만들어 취약계층에 전달합니다. 마음 나눔 꾸러미에는 LG 헬로비전과 참 좋은 사람들 사랑 나눔 공동체가 준비한 과일과 고기, 생필품 등이 담겨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관광지입니다. 부안 변산 바닷가에 있는 노을바라기 전망대가 지어진 지 4년여 만에 녹이 많이 슬어 보수에 들어갑니다. 바닷가 특성상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됐지만 지금까지 보수 계획도 없이 방치하다 혈세만 더 쏟아붓게 됐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부안 변산의 푸르른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노을바라기 전망대입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달리 전망대는 기둥부터 발판까지 전체적으로 심하게 녹슬었습니다. 전망대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옆에 있는 기둥에 살짝 손을 대봤더니 철조각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광주에서 온 관광객은 전망대가 지어진 지 4년여밖에 안 됐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연도가 한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4년 됐는데요? 4년이요. 바닷바람을 그대로 맞은 전망대가 상하는 일은 예상됐음에도 조성 당시 부안군이 전망대 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보수 없이 방치하다 보니 더 큰 돈이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바닷가라 최소한 2년에서 3년 주기에는 계속 페인트 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4년이 돼가지고 녹이 많이 실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는 데는 약 한 2억 5천 정도가 소요되는데 전망대가 심하게 녹슬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이 여러 차례 나오자 뒤늦게 부안군은 올해 하반기에 6천만 원을 들여 전망대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2, 3년마다 6천여만 원을 들여 도색을 해야 할지 아니면 한 번에 10억 원가량을 투자해 반영구적인 페인트로 칠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즉 보수 방향을 정하지도 않고 우선 전망대를 보수한다는 겁니다. 현장을 방문한 부안 군 의원들은 치밀한 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는 부안군을 성토했습니다. 일단 추경에 6천 만에 세워졌으니까 그거 쓰고 다음에 또 하겠다 이런 식보다도 좀 더 연구를 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10억을 들기 전에 6천을 쓰지 말고 내년에 본예산에 더 하든. 한번 녹슬으면 저것도 이제 계속 부식이 드는데 녹은 완전히 처음 모습으로 가지도 않는데 이런 것들 좀 자초를 해놔버렸어요. 36억 원을 들여 지은 노을바라기 전망대. 우선 짓고 보자. 건물이 망가지면 그때 보수하면 된다라는 식의 행정처리로 혈세 먹는 하마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11일 오전 10시 50분쯤 고창군 무장면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아 70대 운전자 A씨가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운전자의 아내와 손녀와 손자 등 3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아들 대신 손주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을 공립보다 늘려주는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북교사노조와 전북교총,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유아교육연대는 11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전북교육청이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은 연령대별로 14명에서 18명으로 정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최대 18명에서 27명까지 허용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정원 27명은 공립유치원보다 최대 9명이나 많은 것이고 초등학교보다도 많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역대급 더위란 말은 아직 유효한 것 같습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10일과 11일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월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나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처럼 꺾이지 않는 더위에 선풍기와 부채를 떼놓을 수 없습니다. 11일 오전 전국 156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원과 경북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10일에는 경북 의성의 낮 최고 기온이 36.4도를 기록하는 등 9월 1 최고 기온 급값을 경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기상 관측 이래 최초로 9월 폭염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잠 못 드는 밤도 이어졌습니다. 서울은 9일에 이어 10일 밤에도 열대야를 기록하며 관측 116년 만에 가장 늦은 열대야 기록을 경신했고 인천과 강릉, 대구와 부산 등에서도 열대야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11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6도, 춘천 34.7도, 안동 33.4도, 부산 32.2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돌았습니다. 대기 상층에서는 티벳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 건조한 공기가 불어들고 대기 중하층에서는 열대 저압부와 그 오른쪽에 위치한 MT 사이에서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강해지면서 우리나라로 불어들기 때문입니다. 대기 중하층의 남동풍이 기온 상승의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기상청은 주말까지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을 유지하며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올해 수확기 80kg들이 쌀값을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최소 20만 원 이상 유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김재화 부안, 군산 대야와 회원을 지역구로 둔 이원택 국회의원 등 야당 농해수위위원들은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시 지난해 쌀값을 20만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쌀값은 17만 원대로 하락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또 수확기 대책 발표 시 소비량 대비 초과 생산량 이상을 연내 신속하게 시장에서 격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을 위해 전향적 자세로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올해 도내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자가 17,04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36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체 응시자 가운데 재학생 응시자는 12,000여 명으로 168명이 늘었고 졸업생 응시자는 3,900여 명으로 61명, 검정고시생 지원자는 500여 명으로 7명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수능은 11월 14일 치러집니다. 정읍시가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주관한 국제학술대회가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세계를 바라보다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11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열린 학술대회는 지난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비롯해 해외의 유사한 기록유산들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고찰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서경호 위원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일부에선 프랑스와 독일, 키르기즈스탄의 관계자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단순히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재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기록물이 지닌 보편적인 가치를 세계적인 무대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2부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사적 가치를 주제로 배항섭, 홍성덕 교수의 발표와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이 11일 지역 봉사단체와 추석맞이 마음나눔 꾸러미를 만들어 취약계층에 전달합니다. 마음나눔 꾸러미에는 LG 헬로비전과 사단법인 참 좋은 사람들 사랑나눔 공동체가 준비한 과일과 고기, 생필품 등이 담겨 있습니다.
500만 원 상당의 마음 나눔 꾸러미는 한부모 가정 등 100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올해 특별히 추석 명절에는 LG 헬비전과 함께 꾸러미 박스를 100개를 만들어서 소농가장과 또한 한부모 가장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고창군이 올해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재난지원금 10억여 원을 추석 전까지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 봄 갑작스러운 우박 피해를 입은 노지재배 농가와 고온 현상 등으로 생육 부진을 겪은 양파 농가 등 489명입니다. 이들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김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당초보다 478억 5천여만 원이 늘어난 1조 2217억여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결특위는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삭감 없이 김제시 원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추경 예산안은 오는 13일 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최근 전북 지역의 경기 지표가 소폭 회복됐지만 소비 부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화학제품,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2.4%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건설 투자 관련 지표도 지난해보다 크게 개선되어 7월 중 건축 착공 면적은 8.2%, 건축 허가 면적은 37.5% 늘었다고 합니다. 7월 취업자 수는 100만 9천 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9천 명 늘어났고 산업별로 농림업, 전기 운수 등은 소폭 감소했지만 공공서비스,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은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지표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회복세를 찾고 있는 반면 대표적 내수 지표인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신문은 고물가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소비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2028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 대비하기 위한 설명회가 10일 정읍교육지원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2028 대입 전형 이해와 준비를 주제로 2022 개정교육 과정이 적용되는 현재 중학교 3학년 이하 자녀의 진로 진학에 대한 정보가 제공됐습니다. 정읍교육지원청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의 학력 향상과 진로 진학 활성화 방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다양한 연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정적인 김치원료 조달을 위한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성 지역으로 고창군을 선정했습니다. 고창에 조성될 김치원료 공급단지는 배추 1만 톤을 저장할 수 있고 절임 배추를 하루에 50톤까지 생산할 수 있어 지역 농가 판로 확보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됩니다. 정읍지역 봉사단체 테두리회가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복지 유공단체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1991년 설립된 테두리회는 그동안 청소년 장학금 지원, 저소득가정 명절 상품권 제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음식 제공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학수 정읍시장은 수상을 축하하며 지역의 어두운 부분을 환하게 비추는 등대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가락 남원시 종친 회장 이취임식이 지난달 30일 남원 그린 웨딩타운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8회 김경우 회장의 이임사와 함께 제9대 회장을 맡은 김승곤 전 남원시 의원의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읍면지역 지회장 임명식도 진행됐습니다. 김승곤 회장은 남원 지역 17,000여 종친이 대동단결해 대대손손 번영을 읽어가는 데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